노동 판례 백선 52. 근로기준법상 금품정산제도. 대법원 2001년 10월 30일. 선고 2001-24051 판결. 퇴직금.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는 1997년 2월 10일에 피고회사 Y에서 퇴직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0년 2월 24일에 Y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회사 Y는 원고 X의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X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인 1997년 2월 10일부터 14일이 지난 25일부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고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다른 금품들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걸 노동법에서 금품정산이라고 하는데, 원고의 얘기는 이 금품정산 기한이 지나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왜 안 주냐, 내놓아라 라고 할 수 있으니 이때부터 소멸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심 법원은 근기법 제36조에서 규정한 14일이 근로자 퇴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이므로 소멸 시효도 그 금품 정산 기간이 지난 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여 X의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X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소멸 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 조건 미성취 등 권리 행사를 위해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잠깐. 그냥 쉽게 권리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기간이 몇 년 계속되었는데도 권리 행사 안 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마무리해야 하는 금품정산 기간 14일이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는 기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지요. 다시 대법원 판결로 돌아갑시다.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정산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14일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면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유예시켜주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 시효의 기산점도 진행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해설. 1. 쟁점. 금품정산제도에서 14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이 서로 결론을 달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련 쟁점은 이렇다. 첫째, 금품정산제도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은 형벌의 부과를 위한 구성 요건의 의미뿐 아니라 사법상 청구권 행사에서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의 성격도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 첫 번째 쟁점에 따라서 두 번째 쟁점이 나오게 된다. 둘째, 14일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시기와 소멸 시효의 진행에 관한 기산점도 다르게 결정된다. 셋째, 이행지체와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청구가 있거나 14일이 경과되어야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이 판결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이 금품정산에서 기간 유예와 형사벌. 금품정산제도의 존재 목적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각종 의무에 필요한 이행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동안 진행된다. 14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형벌이 가해진다. 이처럼 14일의 기간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구성 요건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3. 금품청산에서 사법적 성격. 1. 권리 의무의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금품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제도로 인해 별도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할까? 법률적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노동형법의 성격 외에 사법적 청구권도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더 어렵게 표현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와 사법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복잡한 해석의 문제이고 입장 대립도 예상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고 쉽게 의견만 얘기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도 결정된다. 금품청산 제도로 인해 근로자에게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거나 사용자에게 의무 발생을 유예시켜주고 그 기간이 지나야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와 소멸시효. 권리 행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이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법률상 장애 사유와 채무자를 알 수 없다거나 하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다. 그럼 14일의 기간을 정한 금품청산 제도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장애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원심 법원은 근로자가 14일 경과 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장애 사유로 보았고,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그 14일은 사용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 기간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사법적 청구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3. 이행지체와 지연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 청구권이 언제부터 발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미지급될 경우의 지연이자도 달라지게 된다. 몇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퇴직 후부터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퇴직 시점부터 사용자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연이자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 후 바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어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청구 시점부터, 즉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이행지체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정확히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이 판결에서의 쟁점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니 그냥 패스하자. 셋째, 금품청산기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견해에 따라 퇴직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도입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14일이 도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 번째 견해를 예정한 것 같다. 대법원 판결과 근기법 제37조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4. 대상 판결의 평가.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품청산기간 14일이 지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지연이자도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4일의 의미를 사법적 청구권 행사의 장애 사유가 아니고 형벌의 발생을 위한 구성 요건적 성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판결은 금품청산 제도의 도입 이후 별다른 연구나 설명이 없어 관행적으로 잘못 활용되던 법리를 변경하여 확립시킨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5. 대상 판결 후 제도의 변경. 이 판결 후 퇴직금의 내용은 퇴직급여법으로 규율하고 금품청산에 대한 근기법의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다.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7년 이후부터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한다. 즉, 근로자가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체불임금의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해 2005년에 근기법 제37조가 신설되었다. 즉, 14일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대법원은 금품 정산기간 14일이 사법상 권리 행사에 대해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지연 이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14일의 기간은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단지 비용 확정과 지급을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때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연 이자의 기산일은 퇴직 후부터로 하되 14일 내에 지급하면 이자를 유예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14일이 지난 뒤부터 지연 이자를 계산할 거라면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후에 금품 정산 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